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이 심장이 바로 그 지휘본부의 총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 심장이 도대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4가지 패턴, 허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의 3가지 패턴, 실증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진단의 핵심 원칙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정신과 혈액의 군주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니, 심장을 왜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부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피만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막중한 임무를 그것도 2가지나 동시에 수행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2가지 임무가 딱 나와 있죠. 왼쪽,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심장의 모습입니다.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순환 시스템의 총사령관.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오른쪽이에요. 한의학에서는요, 심장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것까지도 전부 이 심장의 상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 진단의 가장 첫걸음이 바로 이 2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겁니다. 허증은 말 그대로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사령관이 굶주렸거나 에너지가 바닥나서 지친 상태인 거죠. 반면에 실증은 과잉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거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사령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진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령부가 약해졌을 때, 즉 허증일 때 나타나는 4가지 패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또 어떻게 부족한지에 따라서 증상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심기허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운영 에너지, 그러니까 기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 출력이 뚝 떨어진 상태, 바로 그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심기허의 단서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엔진 출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움직일 때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땐 그럭저럭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여도 막 힘에 부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땀구멍을 조절할 힘도 없어서 저절로 땀이 줄줄 나고요. 당연히 늘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혀를 딱 보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허옇고 맥을 짚어보면 힘이 없거나 리듬이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이 심기어 상태가 더 나빠지고 심각해지면 심양허가 됩니다. 이건 그냥 에너지가 좀 없는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 몸의 보일러, 즉 양기가 아예 꺼져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몸에 냉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의 보일러가 꺼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 그게 뭘까요? 바로 취해입니다. 방금 봤던 심기어의 모든 증상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온몸이 차갑고 팔다리가 얼음장처럼 시려워요.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니까 입술이나 혀는 핏기가 사라지고 파랗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맥을 짚어보면 거의 잡히지가 않을 정도로 미약한데 이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부족을 볼게요. 바로 심혈허입니다. 이건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먹여 살리는 영양물질, 그러니까 혈, 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정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유독 정신적인 증상들이 눈에 확 띄실 거예요. 잠을 깊이 못 자고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자꾸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 혈이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닷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계속 불안하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론 몸에도 신호가 나타나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움증 같은 전형적인 빈혈 증상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심음허인데요. 이건 단순히 영양물질이 부족한 걸 넘어서 우리 몸에 냉각수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음액이 부족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냉각수가 부족해지니까 잊지도 않은 불, 즉 허열이 몸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방금 본 혈어와 지금 보는 음허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진단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왼쪽의 혈어는 그냥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예요. 그냥 단순하게 부족한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음허는요, 냉각수가 부족해서 엔진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즉, 부족해서 생긴 열.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식은땀을 흘린다거나 손 발바닥이 화끈거린다거나 혀가 새빨갛게 변하는 것처럼 열과 관련된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뭔가 부족한 허증에 대해 알아봤죠? 이제부터는 정반대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과도하게 꽉 막히거나 우리 몸을 공격하는 실증 패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혈어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난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어딘가에 뭉쳐서 길을 딱 막아버린 상태. 그게 바로 심혈어조입니다. 이 어혈, 즉 정체된 피의 가장 큰 특징은 딱 2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날카롭고 고정된 통증, 그리고 보라색이에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를 바늘로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요. 그리고 피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입술이나 손톱, 혀가 전부 검붉은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 막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다음은 심화치성입니다. 이건 사령부 안에서 그야말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화병 같은 것 때문에 생긴 강력한 열이 온몸으로 확 퍼져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불길이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간다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번지는 거죠. 위로는 얼굴을 붉게 만들고 입과 혀를 헐게 하고요. 아래로는 소변을 붉고 뜨겁게 만들어요. 당연히 이 활활 타는 열 때문에 마음은 계속 초조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겠죠? 혀를 부면 새빨갛고 맥은 아주 빠르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심각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바로 담이 정신을 교란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에 끼는 가래,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대사가 엉망이 되면서 생긴 온갖 끈적끈적한 찌꺼기 같은 병리적인 물질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찌꺼기가 우리의 뇌 기능에 해당하는 심장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 패턴은 또 크게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왼쪽의 담미심규는요, 담이라는 찌꺼기가 의식의 통로를 그냥 꽉 막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이 흐릿하고 멍해지거나 심하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담화요심은요, 그 찌꺼기에 불까지 붙은 거예요. 찌꺼기가 길을 막은 것도 모자라 불까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그냥 막는 걸 넘어서 막 흥분시키고 요동치게 만들어서 광적인 행동까지 유발하는 훨씬 격렬하고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장과 관련된 7가지 패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가 보죠.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건 허한 것인가? 실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환자의 문제가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무언가 과도하고 막혀서 생긴 건지 이걸 먼저 가려놔야 한다는 거죠.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만 올바른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심장 변증이라는 건요, 단순히 증상 목록을 보고 답을 맞추는 퀴즈가 아닙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몸의 신호와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한 것 같은 마음의 신호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볼 줄 아는 지혜인 거죠.